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소식. 나스닥이 무려 2.3%나 상승하고 있고 이 흐름만 봤을 때는 느낌이 좋아. 뭔가 다른 주요 주가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17일부터 계산해 봤을 때 최근에도 특히 이제 어제 큰 하락이 있었지만 그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주가 상승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딱히 호재가 없었거든요. 아니 호재가 없는데 오르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말하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쁜 뉴스들, 특히 IMF 얘기를 이따가 할 건데 나쁜 뉴스들만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올랐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트럼프가 조용했던 게 이거 자체를 그냥 호재로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지 않았고 요거를 시장에서 그냥 이제 호재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티 파트너스의 전략가도 저랑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무역 협상에 대해 좋은 소식도 없고 나쁜 소식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최근에 저도 이제 이걸 어디서 받은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결국에 최근에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나 싶어서 한번 볼까 싶고요. 도널드 트럼프 뜁니다. 트럼프 직접 가요. 트럼프 녹조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 슛! 시장에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했는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중국과의 관세 대치 상황이 불가능하며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관세와 관련돼서 그나마 좋은 소식이었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의 상승폭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노던 트러스트 자산운용에 계시는 분께서는 우리가 극도의 불확실성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일일 변동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일일비하면 안 된다, 원래 지금 이런 시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는 건 바로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정말 안 좋은데 프리뷰 같은 것들 조금 투자 은행들에서 나온 걸 보니까 실적이 막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실적보다는 컨콜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을지, 특히 아마 애널리스트가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와 관련된 질문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그거 언제 그만둘 거냐 이런 질문들 할 것 같은데, 그런 숫자가 좀 확정되고 나면 시장이 좀 좋아하고 테슬라도 좀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자, 오늘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IMF의 보고서인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성장 전망이 원래는 3.3%, 1월 기준으로 3.3%로 전 세계의 GDP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8%로 낮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좀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느린 성장률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성장을 한 3% 내외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거보다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과 관련돼서 좀 가장 안 좋게 나왔던 국가들이 미국이나 중국, 특히나 이제 두 무역 갈등의 이제 두 축에, 양축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가 많이 꺾였고, 그것도 그건데 저희는 또 한국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IMF에서는 대한민국 성장률을 엄청나게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1%대까지 낮춰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자, 그나마 좋은 뉴스라고 할까요? 시티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연준 의장인 파월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이 루비콘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법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법적인 방법이 없어서 해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비콘은 안 넘겠죠.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통화 정책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시장에선 정말 안 좋아할 어떤 행위라서 매우 걱정이 되지만 부디 이 루비콘 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WTO에서는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미국과 중국 서로의 무역이 77%나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까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을 줄이고 나서는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을 좀 많이 할까? 대안으로서 말이죠. 여기서는 중동과
유럽에서 그래도 좀 더 많이 수입을 미국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만약에 정말 단절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도 어쨌든 다른 곳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디로 수입을 하나, 어디로부터 수입을 하나 봤더니 미국 외 북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또 남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어찌됐든 수입을 하긴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웰스파고가 이제 아마존의 AWS, 그러니까 아마존의 클라우드 확장 계획에 차질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어제 좀 클라우드나 테크에 대한 투심 좀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AWS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확장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본인 링크드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별 이슈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테크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끝이 없다라는 거 투자자를 좀 불안하게 하는 것 같고요. UBS도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추정치가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관련돼서 좀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20명 이상의 고객 및 파트너와 대화를 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의 추정치 너무 낙관적이니까 AI 관련된 지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줄어든다라기보다 이제 성장치가 둔화되는 거를 경고하는 거겠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 자체가 해외 국가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죽이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수입품들이 소비재만 사오는 게 아니라 중간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것들을 뭔가 조립해서 다시 글로벌로 대파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중간재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재의 비중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까지 다 관세를 다 같이 맞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도 비용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에게도 다시 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트럼프는 계속 독불장군 모드인 것 같고, 다만 2018년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계속 뭔가 지리지리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동성 높은 박스권 장세가 2026년 전까지 좀 계속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최근에는 좀 들더라고요. 저는 투자와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